오늘 해양 스타트업 창업 이렇게 시작해보세요라는 주제로 말씀드릴 텐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은 이렇게 하는 기업들이 성공했더라, 이렇게 하면 창업할 수 있다더라, 혹은 창업하는 성공하는 기업의 공통점은 이런 것들이 있더라 보다는 제가 만약에 해양 스타트업을 창업한다면 창업 전문가 입장으로서 이런 것부터 해보겠습니다, 이런 것부터 제가 고민하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위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해양산업 같은 경우에는 바다와 관련된 모든 산업 활동을 얘기하는데 정말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바닷물의 냄새를 맡거나 바닷물이 조금이라도 묻어 있는 걸 다룬다. 그러면 해양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육상에서 바닷물을 쓰는 것도 해양산업일까요? 생각해보면 그것도 해양산업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양산업은 사실은 그냥 바닷물이 닿냐 닿았었냐의 기준으로만 생각하시면 그 모든 게 해양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양 스타트업 뭐라고 정의할 수 있냐? 바다와 관련된 모든 사업 분야에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 및 제공하는 기업을 설립하는 과정이라고 정의될 수 있겠는데, 이거는 사실 누가 이렇게 정의를 해주신 게 아니고 제가 직접 정의를 해봤습니다. 왜 이렇게 정의를 해봤냐면, 우선 첫 번째, 혁신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도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창업을 할 때 기본적으로 창업자들이 본인이 혁신을 일으킨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반대입니다. 창업을 하기 위해서 창업자가 혁신을 일으키려고 해도 시장이나 고객이 이걸 혁신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혁신이라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 해양 스타트업 창업을 만약에 고려하시는 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내가 혁신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 고객과 시장한테 혁신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겠구나, 요거를 우선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기술 또는 아이디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특히나 해양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도화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 그런 기업들이 많이 사라지기도 했고요. 실제로 살아남아서 시장에서 소비되고 계속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은 기술도 물론 어느 정도 가지고 있지만 아이디어 중심으로 나온 기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술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걸 강조드리기 위해서 기술이나 아이디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좀 해양 스타트업을 하시기 전에 꼭 보셨으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해양 스타트업 실패 자산화 방안 연구라는 이 제목인데, 이게 최근에 연구됐던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 하면, 사실은 우리가 창업을 해서 사업에 성공하려고 하면 우리가 사업을 경영하는 기술은 당연히 잘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그보다 더 잘해야 되는 건 실패를 막는 기술, 리스크를 막는 기술이 되게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우리 사전에 미리 알 수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리고 해양 스타트업은 전반적으로 스타트업 중에서 비중이 좀 거의 2%대로 낮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산업 분야에 대비 폐업률이 많이 높은 편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실패했으며 어떤 부분이 조금 아쉽게 잘못했는지라는 걸 알게 되면 사전에 우리가 실패하기를 좀 피할 수도 있겠죠. 해양 스타트업 유독 더 어렵고 생존 확률이 희박하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인드로 이 해양 스타트업에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우리가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기획하고 창업 아이템을 개발할 때 문제랑 기회를 동일하게 보는 이런 시각이 필요합니다. 해양 오염이 됐다라고 하면 거기서 기회를 찾아야 할 수도 있고요. 어장이 소멸됐다 해도 거기서 기회를 찾을 수 있어야 되고요. 물류 불균형, 아직 산업의 미성숙, 이런 것들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회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기간에 빨리 뭔가를 만들어서 이걸로 성공하겠다기보다는 일단 생존하자의 관점이 필요합니다.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거다. 그래서 해양 산업은 초기 수익보다 생태계 머무는 지속성이 핵심인데, 그러면 장기적 관점을 갖는다는 건 초기에 수익이 없어도 버틸 수 있는 어떤 여건이나 상황을 마련하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해양 환경의 실증이 필수입니다. 사실 해양 환경은요, 우리나라가 참 무섭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바다가 다 다르고요. 원래는 되게 파도가 잔잔했던 곳인데 파도가 굉장히 많이 치기도 하고요. 원래 모래가 침식되지 않았던 곳인데 모래가 몇 개월 만에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거친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증하지 않으면 이 아이템의 어떤 수명이나 유용성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질 수 있어요. 네 번째, 협업 지향적 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는 단순하게 단일 아이템보다는 계속적으로 장기적 관점 성장하기 위해서 좀 더 다른 아이템,
여러 가지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담아가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제를 인식하는 거예요. 고통을 인식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석해야 좀 더 혁신적인 관점을 가져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회를 찾아볼까? 우선은 제가 집중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걸 예시로 하나 드리자면 해수 온도로 발생하는 호재가 있습니다. 다금바리 아시죠? 제주에서 굉장히 비싸게 사 먹는, 한 마리에 저렴하게는 20만 원, 비싸게는 거의 100만 원 주고 먹는 이런 다금바리라고 하는 어종이 해수 온도가 상승하면서 원래는 남해안에서나 제주도에서나 조금씩 잡혔던 것들이 이제는 강원도 고성에서도 잡히고 있습니다. 이런 어종들의 특징은 고부가가치 어종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날색이라고 해서요, 대만에서 주로 양식하고 있는 굉장히 맛있는 고급 어종이 있습니다. 이 날쌘이는 원래 동남아에 주로 잡히는 서식하는 어종인데 이게 강릉에서도 지금 잡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늬오징어라고 해서요, 가장 최상위로 치는, 가장 맛있다고 하는 이 무늬오징어 흰 꼴뚜기가요, 원래는 남해안이나 제주도, 대마도권에서 주로 잡히던 건데 이것도 이제 서해안에서도 지금 현재 잡히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강원도 고성까지도 올라오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고부가가치 고획 수산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유통할 수 있고 잘 포획할 수 있다고 하면 많은 기회가 찾아올 것 같습니다. 아이템 개발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질문을 주신 분도 있는데 사실은 아이템 개발을 할 때 저는 꼭 당부드리는 게 있습니다. 성공하는 아이템과 실패하는 아이템을 구분 지어야 될까? 혹은 구분 지을 수는 있을까? 라는 겁니다. 세상에 어떠한 성공 아이템도요, 누군가는 실패한다 했고요. 세상에 어떠한 실패하는 아이템도 누군가는 성공할 거라고 했습니다. 성공하는 아이템은 존재하지 않고 실패하는 아이템도 존재하지 않는다. 단 그걸 누가 언제 어떻게 했냐에 따라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는 것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아이템을 개발할 때 한번 우리가 엉뚱한 생각들을 많이 해봐야 돼요. 어떤 생각들을 해보면 좋으냐? 한번 이렇게 생각해요. 해수 온도로 아까 양식물고기 폐사하게 한다고 합니다. 근데 양식물고기 폐사하는 것들 보면 연안에 이렇게 그냥 묶여 있고 그 자리에서 해수 온도가 떨어지거나 올라가는 상황을 그대로 당하면서 폐사해 보입니다. 그러면 이걸 옮길 수는 없을까? 한번 고민해 보는 겁니다. 해양 스타트업에서 특히나 필요한 건 4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단 첫 번째, 당연한 얘기지만 자본입니다. 자본을 형성하는 게 단순하게 돈을 많이 들여라, 돈을 많이 모아라가 아니라 자본을 형성할 때 가장 기본은 뭐냐면 내가 초기 창업 자금이 얼마만큼 들어갈까에 대한 명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초기 창업 자본에 대한 견적서가 필요하다는 거죠. 단순히 돈이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견적이 필요하다는 걸 좀 강조드립니다. 두 번째, 기술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해양 전문 기술 인력이 아니면 기술을 갖는다는 건 좀 어렵습니다. 팀원을 고용하지 못할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럴 때는 외주를 주면 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필요합니다. 해양의 접근성, 해양의 어떤 문화, 환경 때문에 어촌계를 아는 것도 필요하고 해양수산에 관련된 기관의 관계자를 아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런 네트워크를 알아야만 조금 더 어려운 일도 수월하게 넘어갈 수도 있고요.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정보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4가지를 다 갖춰야지만 할 수 있을까? 그건 아닙니다. 4가지 중에 한 가지만 있고 이거를 가지고 창업을 진행하다 보면 나머지 것들은 좀 따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창업 활동을 하면서 네트워크가 생기기도 하고요. 창업 활동을 하면서 지원 사업이나 투자를 받으면서 자본을 유치할 수도 있고요. 창업 활동을 하면서 기술을 유치하거나 기술을 익힐 수도 있고요. 창업 활동을 하면서 비슷한 아이템을 가졌거나 비슷한 비전을 가진 팀원을 팀리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 어느 정도 갖출 수만 있다면 창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 스타트업 산업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우리는 창업자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위대한 산업은 누군가는 불가능했다고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결국엔 불가능한 일을 해야 되는 게 스타트업 창업자의 숙명이기 때문에 혹시나 도전해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모두 다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본인이 할 수 있는 아까 6가지 과정들을 거치면서 망하기 어려운 그리고 해낼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